지금 여러분께서는 박성원 아나운서가 진행하는 여수 MBC 라디오 전망대를 듣고 계십니다. 저희 라디오 전망대에서는 지난 월요일과 화요일 전남 도지사 후보들의 얘기 들어봤습니다. 오늘은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책임질 전남도 교육감 선거 후보들을 만나볼 텐데요. 고석규, 오인성, 장서궁 세 후보의 각축전이 아주 치열합니다. 먼저 고석규 후보 연결하죠. 후보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고석규입니다. 먼저 출마 이유부터 좀 들려주시죠. 저는 이번 교육감 선거의 의미를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의 교육개혁을 지방에서 완성할 수 있는 적임자를 뽑는 데 있다고 봅니다. 저는 문재인 정부가 탄생할 때 정책공간 국민성장에서 교육팀을 맡아 교육 공약을 개발했습니다. 또 문재인 정부가 탄생한 이후에는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으로 참여해서 국가의 100대 국정과제 중 교육 관련 과제 팀장도 맡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문재인 정부 교육개혁의 방향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고, 따라서 제가 문재인 정부의 교육 정책을 전남에서 완성시킬 적임자라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전남의 미래, 교육의 답이 있습니다. 저 고석규가 전남의 미래를 위해, 교육에서 답을 찾기 위해 전남 교육 100년 새로운 시작에 도전했습니다. 자, 현재 전남 교육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단하고 계시는지, 또 어떤 대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궁금하거든요. 전남 교육의 가장 큰 문제는 지역 간의 그 교육 환경이 너무 편차가 크다라고 하는 것이죠. 신도시에 그 과밀학급이 있는가 하면 폐교 직전에 소규모 학교까지 다양하죠. 그래서 이에 대한 해법으로 맞춤형 전남 교육 모델을 만들려고 합니다. 도시형, 농어촌형, 도서벽지형으로 구분해서 인사행정과 재정 배분의 효율성을 증대하고 해당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교육과정의 다양성을 통해서 그 위기의 전남 교육을 기회의 전남 교육으로 바꾸려 합니다. 말씀하시죠. 그래서 전남형 교육 모델로 전남 교육의 획기적인 변화를 이루어서 모든 도민이 살고 있는 곳에서 만족할 수 있는 교육, 아이들 역시 지금 다니는 학교에서 만족할 수 있는 전남 교육을 실현하겠습니다. 자, 전임 장만채 전 전남도 교육감의 교육 행정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장 교육감은 학생 중심 교육을 전남 교육 행정의 최우선으로 삼아왔습니다. 객관적인 지표가 그 성과를 말해준다고 보는데요. 교육감 직무 수행 만족도 평가에서 가장 좋은 평가를 받고 있고요. 공약 이행 평가 결과도 최우수, 교육 행정 평가도 1위, 이런 것들에서 보듯이 전반적으로 우수하다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문제가 있다고 하면 이 국가권익위원회에서 실시하는 그 공공기관 청렴도 조사가 있는데 거기에서 중하위권에 머무르고 있다는 것, 그리고 특히 인사 업무나 예산 집행, 공사 관리와 감독 등을 기준으로 보고 있는 그 내부 청렴도가 15위를 기록하고 있는 것, 그러니까 거의 하위권이죠. 이런 것들이 한계라고 생각합니다. 자, 교실 현장으로 좀 가보겠습니다. 교실 현장에서는 교권과 학생들의 인권이 좀 자주 충돌하는 모양새입니다. 교권과 학생 인권의 균형 어떻게 맞춰가야 한다고 보세요? 그 옛말에도 교학 상장이라든가 줄탁 동시 좀 어려운 말이 있는데 교육은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교사와 학생 간에 쌍방향으로 이루어진다는 뜻입니다. 교권의 상대적인 것이 학생의 인권인데 이런 것들을 권대권 이렇게 접근하면 대립만 심화되지 않을까 우려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교권과 학생 인권 간에 조화를 모색해야 되는데 그 답은 오히려 간단하다고 생각합니다. 교사와 학생의 그 건조한 관계를 존경받는 스승과 사랑받는 제자라는 인간적인 관계로 바꾸는 것이죠. 물론 쉽게 이루어지진 않겠지만요. 그래서 먼저 스승 존경 풍토를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교권 보호가 조금은 우선돼야 되겠다 생각해서 자문 변호사 제도를 신설하고요. 또 교직원의 배상 책임 보험 제도 등을 도입해서 교사가 정당한 학생을 지도하는 데 따르는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교사가 계속적으로 수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교육청이 보호해 준다라는 그런 뜻이 되겠죠. 예. 그래서 교육 공동체 인권 조례를 만들어서 법적 제도적 기반도 마련하고 그 기반 위에서 학생, 교직원, 학부모가 서로 존중하고 협력하는 그런 학교 풍토를 만들고자 합니다. 예. 학생 인권 조례하고는 상충되는 건 아니고요. 네네. 예, 예. 자, 전남은 전국 평균으로 봤을 때 사교육 비율이 좀 낮긴 합니다만 그래서 더 공교육이 역할을 잘해야 된다라는 의견이 네. 많습니다. 공교육의 추락, 지나친 사교육 의존 어떤 해법 가지고 계신지요? 네. 교육 환경이 전남은 아무래도 열악하죠. 예. 그러다 보니까 다른 지역보다 공교육의 역할이 특히 중요합니다. 저는 아이들을 이 공교육에 믿고 맡길 수 있도록 영유아 교육부터 공공성을 강화해서 아이 키우기 걱정 없는 전남을 만들겠습니다. 예. 전남 보통 이제 사교육을 왜 받는가라고 하는 것을 분석하면 언뜻 그 선행학습이라든가 진학준비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받는다라고 답이 나오기가 쉬운데 거꾸로 학교 수업을 보충하기 위해서 사교육을 받는다라고 합니다. 예. 학교 수업은 당연히 학교에서 완성시켜야 되는데 그것을 보충하기 위해서 사교육을 받는다. 이건 그야말로 공교육이 책임 있는 교육을 하지 못한다는 뜻이죠. 예. 따라서 책임 공교육의 실현은 국가의 의무이자 동시에 사교육을 줄일 수 있는 최우선의 대책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학교 기본 운영비를 늘려서 단위 학교의 자율성을 높여야 한다. 그리고 그것을 토대로 즐겁게 가르치는 교사, 신나게 배우는 학생, 그리고 모두가 성장하는 학교, 이런 형태의 어떤 자발성, 자율성이 기반이 되도록 하는 데서 답을 찾고자 합니다. 예. 자, 전남 교육의 미래를 위한 고석규 후보만의 전략이랄까요? 공약 있다면 좀 안내해 주시죠. 네. 예, 저는 3대 비전 5대 약속, 그리고 44개 세부 과제를 제시했는데요. 예. 먼저 3대 교육 비전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문재인 정부와 함께 전남 교육 예산 5조 원 시대를 열겠다는 것인데요. 이 국가 부담 중 우리나라의 경우는 이 공교육비 부담, 즉 국가가 책임지는 그 부담이 OECD 평균에 못 미칩니다. 예. OECD 평균이 4.5%인데 우리는 4%죠. 그러니까 결국 0.5%만큼을 민간이, 즉 학부모들이 부담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지방교육 재정 교부금의 교부율을 현행 20.27%에서 5% 이상 올려야 합니다. 그래야만 이 OECD 평균 수준에 도달하는 것이죠. 예. 저는 이를 이루기 위해서 앞장서겠습니다. 이렇게 확보된 예산을 바탕으로 교육 복지를 확대하는 무한 책임 교육을 실현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고등학교 무상교육이나 또 유치원에 대한 그 교육비 지원, 특히 사립 유치원 같은 경우죠. 예. 그리고 생애 첫 교복 지원이나 읍면 지역의 초등학교 통학 차량 지원, 또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이것도 교육청 안에 많이 있거든요. 예. 그런 그 차별적인 대우들을 적극 개선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방 분권 시대를 맞이해서 전남형 교육 모델을 제시함으로써 모든 아이의 행복을 책임지는 것이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 비전은 국민소득 3만 불 시대에 맞는 진보의 가치를 실현하겠다. 이런 진보의 가치를 담고 있는 말이 자율과 안전인데요. 예. 그래서 자율과 안전으로 전남교육 희망 대장정의 길을 열겠다는 건데요. 그중에서 안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안전은 무엇보다 생활화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안전의 생활화를 통해서 말 그대로 안전의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학교 시설 안전, 성면 같은 것이죠. 그런 예. 것들로부터의 안전이 있고 또 환경으로부터의 안전으로는 알다시피 미세먼지죠. 그래서 모든 교실에 공기청정기를 도입해서 미세먼지로부터 해방된 깨끗한 공기 안에서 공부할 수 있는 교실, 또 학교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학교 급식이나 위생의 안전, 교통 안전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학생들의 건강권을 보장하고 학부모들이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학교를 만들겠습니다. 네. 새 후보에게 저희가 한 12분 정도씩 드릴 예정인데요. 지금 한 네, 2분 정도 남았거든요. 끝으로 네네, 지금 라디오를 듣고 계시는 우리 청취자분들, 유권자분들께 한 말씀 네, 남겨주시죠. 네네, 그러겠습니다. 오늘은 제63회 현충일입니다. 이 남북 정상 간의 만남 이후 평화, 새로운 시작을 말하고 종전선언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나라를 위한 희생과 헌신을 기르는 오늘 더욱 그 뜻이 새롭네요. 평화와 번영을 위한 교육,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입니다. 존경하는 전남도민 그리고 교육가족 여러분, 지난 25일 전라남도 선관위에서 후보자들은 매니페스토 정책선거 실천 협약식을 가졌습니다. 거기서 모든 후보들은 오직 인물과 정책만으로 평가받을 것을 도민 여러분께 서약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흑색선전, 비방 이런 것들이 조금 난무하고 있어서 걱정스럽기도 합니다. 저는 끝까지 오직 인물과 정책만으로 평가받을 것을 도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약속드립니다. 자라나는 세대들이 지켜보고 있는 교육감 선거는 무엇보다 모범적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끝까지 네거티브 없는 깨끗한 선거, 공정한 선거를 하겠습니다. 교육감은 전남의 교육을 대표하는 얼굴입니다. 과연 누가 진정 전남 교육을 믿고 맡길 수 있는 후보인지 현명하게 판단해 주시기 바라고 진보민주 교육감 후보 저 고석규를 꼭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남 도교육감 선거에 나선 고석규 후보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박성원 아나운서가 진행하는 여수 MBC 라디오 전망대를 듣고 계십니다. 전남 도지사 후보들에 이어서 전남 교육을 책임질 전남도 교육감 후보들을 만나보고 있습니다. 고석규 후보에 이어서 이번엔 오인성 후보 연결하죠.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먼저 출마의 변부터 좀 들려주시겠어요? 예, 존경하는 전남 도민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교육가족 여러분, 저 오인성이 전남 교육감으로 도민 여러분의 선택을 받고자 합니다. 저는 초등학교 교사로 출발해서 25년 학생을 직접 교육했고, 교육청에서 장학사 교육장으로 13년간 유치원과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아우르는 교육 행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의 바람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경험과 행정 전문가로서 전남 교육을 발전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육감의 직무는 정답을 외워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농사를 지어본 사람이 무슨 씨앗을 언제 어떻게 뿌리고 관리해야 되는지 알고 성공적인 농사를 지을 수 있습니다. 하물며 100년을 내다보고 해야 할 우리 아이들 교육을 경험도 없는 사람에게 맡겨서야 되겠습니까? 보통 교육의 경험자, 또한 보통 교육 행정의 전문가인 오인성이를 적극 지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네. 자, 현재 전남 교육은 어떻게 진단하고 계시고 또 어떤 대안 가지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전남 교육에서 가장 신경을 써야 될 대목은 소규모화된 학교들을 어떻게 활성화시키냐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예. 저는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무엇보다도 두 가지 측면을 생각합니다. 한 가지는 지역 주민들이 떠나지 않게 학교가 지역의 문화센터 역할을 함으로 해서 체육과 또 예술 등의 공간 역할을 해줌으로써 주민들이 문화적 욕구를 학교를 통해서 충족시킬 수 해주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또 이와 어울려서 그 귀촌, 귀어민들을 위해서 주변에 있는 폐교를 활용해서 임시 숙소로 활용하게 하면 또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봅니다. 또 한 가지는 그 작은 학교들이 특색 있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시에서는 그 농어촌 소규모학교로 전하고 올 수 있으나 그 반대는 성립하지 않는 제한적 공동학부제를 운영해서 우리 학생들에게 다양한 교육과정을 선택할 수 있는 그 기회를 부여한다면 소규모 학교도 활성화되고 우리 학생들은 다양한 교육과정을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이 주어져서 이 소규모 학교 문제가 많이 해결된다고 봅니다. 예.
자, 전임 장만채 전남도 교육감의 교육 행정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그 평가한다는 것은 대단히 조심스럽고 또 예. 주관적인 몫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만은 대체적으로 봤을 때 전임 교육감께서 전남 교육의 소통과 협력의 문화를 조성했고 특히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제도를 만들었다고 봅니다. 또한 독서 토론 열차나 선상 무지개 학교 등을 통해서 우리 학생들의 글로벌 마인드를 형성하는 데 많은 공을 세웠다고 봅니다. 예. 다만 이제 좀 더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우리 학생들의 기초 학력이나 수능 학력에 대해서 좀 더 노력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현재 낮아져 있는 청렴도를 높일 수 있는 노력이 보다 요구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이제 교실로 좀 가보겠습니다. 교권과 학생 인권이 조금 충돌하고 있습니다. 균형을 잡는 네. 게 필요해 보이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네. 어떤 생각 가지고 계시는지요? 교권하고 학생 인권은 대립적인 개념이라기보다는 교육을 해나가는 양날개라고 봅니다. 예. 그래서 교권의 날개가 추락했을 때 그 새는 날아갈 수 없고 또 반대로 학생 인권이 무너질 때 역시 그 교육이라는 새는 앞으로 나아가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그 교육의 양날개가 균등하게 상호 보완적으로 존중돼야 한다라고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학생들의 인권이 학생 자치 문화를 비롯해서 학생 한 사람 한 사람이 인간적으로 존중받을 수 있는 통합치유센터 등을 통해서 전인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보고요. 예. 그런 지원을 통해서 학생들에게 눈맞춤 교육을 하면 우리 학생들이 보다 자존감을 가지고 바른 인성을 가지면서 그게 바로 학생 인권이 존중되는 밑바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우리 선생님들의 교권이 존중되지 않으면 이 학습권 역시 보장되기가 어렵습니다. 예. 주변에서 우리 선생님들 교권이 침해당해서 위축돼 있고 또 상처받아서 힘들어하는 선생님들을 제가 많이 보고 있습니다. 예. 그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우선 법률적으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 우선 개정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우리 도에서도 관련 조례를 제정해서 법률적으로 우선 지켜줘야 될 교권이 있다라고 봅니다. 그와 함께 우리 선생님들이 이 사회에서 보다 존중받을 수 있는 인식을 형성하는 많은 사회적 분위기 형성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보다 존중받는 풍토, 사회 풍토 속에서 교권이 존중되고 그 존중된 교권이 곧 학습권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상호 보완적인 역할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다음 질문입니다. 전남의 사교육 비율 다른 지역에 비해서 좀 낮긴 합니다만 그래서 더 공교육이 제 역할을 해야 된다 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공교육의 계속되는 추락, 높은 사교육 의존도 어떻게 풀어나갈 생각이세요? 사교육의 의존도가 높아진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 공교육이 수요를 다 충족시키지 못한다는 반증이거든요. 예. 또 타 시도에 비해서 우리 도의 사교육비가 낮다는 것은 그것을 공교육이 다 흡수했다라기보다는 소득 격차에서 발생한 것이라고 봐집니다. 따라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욕구, 즉 요즘 같으면 예체능 교육에 대한 욕구가 굉장히 강하거든요. 예. 그 욕구들을 공교에서 흡수해야 된다. 그리고 또한 그걸 보다 더 크게 보면은 결국에는 입시하고 취업의 문제입니다. 예. 그래서 공교육에서 특히 일반고 같은 경우에는 대입 전형에 관한 컨설팅 전문가를 우리가 배치를 해서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입시 욕구를 전문적으로 치유를 그거를 지도를 해줄 수가 있어야 됩니다. 예. 그리고 이제 특성화 같은 경우는 이제 취업이 문제가 되는데요. 이 지역에 있는 산업체하고 이 학교가 특성화 과목이나 학교를 통해서 서로 MOU를 체결해 가지고 그 산업체에서 필요한 인력을 학교에서 길러내고 또 우리 학생들은 취업을 함으로 해서 지역을 떠나지 않는 즉 지역과 교육이 상생하는 그런 구도를 저는 맞추어 생각해서 22개 시군에 맞는 산업과 자연, 문화를 연계하는 전남형 교육을
지금 생각하고 그거를 발표를 했습니다. 예, 예. 자, 새 후보의 경쟁이 아주 치열합니다. 전남 교육의 미래를 위한 오인성 후보만의 전략, 공약을 짚어주시죠. 전남 교육의 미래는 결국 우리 학생들이 어떠한 경쟁력을 갖느냐에 따라 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예, 아무리 많은 교육 정책이 있어도 그것이 학생들의 갖는 경쟁력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그거는 그 뜬구름 잡는 그런 교육 정책이라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전남 교육의 미래를 우리 학생들의 경쟁력을 갖추는데 총력을 다 쏟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선 캐치프레이즈로 언제나 학생 입장에서 판단해서 살아있는 교육, 의미 있는 학교를 지향하겠다 그랬습니다. 여기에서 살아있는 교육은 그 활기차고 생동감 있는 융합교육을 통해서 미래 사회에 필요한 창의성을 기르는 교육을 말하는 거고요. 예, 의미 있는 학교는 그 눈맞춤 교육, 즉 선생님이 학생을 보고 눈을 맞춰주고 웃어주고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면서 그 학생이 가지고 있는 아픔을 치료해주고 또 존중해줌으로써 그 학생이 자긍심을 갖게 하는 그런 교육입니다. 예, 그것이 바로 의미 있는 학교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아우르는 말이 언제나 학생의 입장에서 판단하겠다는 것인데요. 이 말은 곧 학생에게 필요한 교육, 학생에게 유익한가를 생각하는 교육 정책으로 우리 전남의 학생들에게 경쟁력을 갖게 하도록, 즉 다른 인성과 창의성으로 경쟁력 있는 학생을 만들어내는 그런 교육을 하고자 합니다. 예, 예. 자, 지금 라디오를 듣고 계시는 청취자분들, 유권자분들께 끝으로 한 말씀 남겨주시면 되고요. 시간은 한 2분 정도 남았네요. 예. 존경하는 전남 도민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교육가정 여러분, 미래는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미래는 조각되는 것이며 그 조각가가 전남 학교에서 자라고 있습니다. 저 오인성은 전남의 미래를 만드는 일에 이러한 조각가를 키우는 교육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가 꿈꾸는 전남 교육은 새의 눈처럼 날카로운 통찰력으로 미래를 조망해서 학생들을 교육하고 벌레의 눈처럼 섬세한 관찰력으로 학생을 보살피는 균형적 시각을 갖춘 교육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학생의 입장에서 판단하겠습니다. 학생은 꿈을 이루고 교직원은 긍지를 가지며 학부모와 지역사회에 아름다운 미래가 주어질 수 있도록 저 오인성과 함께 소통하며 동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25년간 학생을 직접 가르친 그리고 13년간 교육 행정을 한 교육 전문가, 준비된 교육감입니다. 그리고 우리 학생들을 소외되지 않게 전인적으로 치유를 꿈꾸는 따뜻한 교육감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청렴한 교육감임을 내세우고 싶습니다. 오인성을 꼭 선택해 주실 것을 간곡히 도민 여러분께 당부드립니다. 경험자가 필요하고 전문가가 요구되는 그러한 교육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전남도 교육감 선거에 출마한 오인성 후보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지금 여러분께서는 전남 동부 지역의 대표 시사 프로그램 라디오 전망대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전남도 교육감 후보들 만나보고 있는데요. 여러분의 선택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고석규 오인성 후보에 이어서 장서궁 후보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먼저 출마의 변부터 좀 들려주시죠. 예,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라남도 교육감 후보 장서궁입니다. 전남교육의 혁신과 변화를 바라는 도민들께서 지난 연말 373기 시민사회단체 그리고 5만 9천 명 도민들이 민주진보 교육감 전남 추진위원회를 결성했습니다. 그래서 경선 끝에 저를 민주진보교육감 단일 후보로 선정해 주셨습니다.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는 37년간 전남 학교 그리고 전교조 전국위원장 교육시민사회단체 대표를 맡으면서 전남의 교육 현안 그리고 우리나라 교육의 문제점 그에 대한 해결 방안을 나름대로 준비한 전문가라 이렇게 자부하고 있습니다. 도민 여러분, 문재인 정부 개혁에 대해서 모두 환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개혁은 아직 미진합니다. 대통령 혼자서는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진보교육감과 협력하여
이룩할 때 가능한 문제입니다. 저는 진보교육감들과 오랫동안 경험하고 소통하고 협력한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앞장서서 문재인 정부 교육개혁 성공시킬 자신이 있습니다. 하나에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전남교육을 혁신하고 미래로 나아가겠습니다. 전남교육 행복시대, 성공시대를 반드시 이룩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자, 현재 전남 교육에 대해서는 어떻게 파악하고 계시는지 또 그에 대해서 어떤 대안 가지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전남은 학생 수가 급감하고 있습니다. 작년 학생 수가 약 20만 6천 명인데 10년 사이에 10만 명이 줄었어요. 그리고 전체 학교 중에서 42%가 학생 수 60명 이하의 작은 학교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현재 전남교육 현안으로 되어 있고요. 또한 교육 경쟁력이 낮습니다. 수능 성적이라든지 기초학력 학생 미달 비율 면에서 보면 타시를 비해서 경쟁력이 낮은 걸로 나타나 있습니다. 예. 또한 전남은 농어촌이라든지 도서백지라든지 원도심이라든지 신시가지 각각 많은 교육적 문제를 안고 있고 따라서 편차도 큽니다. 이에 대한 맞춤형 대책도 필요합니다. 저는 무엇보다도 수업과 평가의 혁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즉 교실의 개혁, 교실 혁명으로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는 과정 중심 평가의 내실화로 개개인에 맞는 맞춤 교육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과제 해결을 통한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과 창의와 수업으로 전면적인 대전환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요약하면은 전남이 학생 수가 급감하고 소규모 학교가 늘어난 것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고 예. 또한 교육력을 높일 수 있는 특단의 대책 그리고 지역별 교육 편차가 존재하는데 이것을 해소할 방안 이에 대한 대책이 긴급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예. 장만채 전 전남도 교육감의 교육 행정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네, 무지개학교 운영이라든지 무상급식 확대라든지 성남중 한울고와 같은 공립형 대안학교 신설이라든지 학교장 인사제도 투명성 측면에서는 높이 평가를 합니다. 예. 한편으로는 실적 중심이랄까 성과 중심 사업을 많이 하다 보니까 교실의 변화에는 부족한 점이 있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또 청렴도 최하위. 그 중에서도 내부 청렴도가 최하위고 혁신교육 정책 이것이 좀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또한 도민과의 소통 측면에서도 보완 점수를 주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후임 교육감이 유념해야 될 사안이라 이렇게 봅니다. 예. 교실로 좀 들어가 보죠. 교권과 학생 인권의 균형을 잡는 것 참 중요한데 어떤 보관 가지고 계십니까? 교권과 학생 인권은 대립과 상충되는 개념이 아니라 존중하는 가운데서 조화와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민주주의는 교문 앞에서 멈춘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상대적으로 열악한 학생 인권을 비유하는 말입니다. 이 때문에 조례가 만들어졌지만 4개 지역에 국한됐고요. 이제 조례를 뛰어넘어서 학생 청소년 인권법이 제정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예. 저는 학생들이 학교에서부터 존중받고 배려를 받아야 상대방도 존중하고 배려할 줄 안다고 생각합니다. 교권 측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예. 정말 교권의 확립은 교사의 자긍심, 자존감을 높이고 또 이를 통해서 교육력을 높일 수 있는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잦은 교권 침해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데 교권 확립은 단지 교사의 권리의 문제가 아니라 교권 확립이야말로 학생들의 학습권 그리고 질 좋은 수업을 할 수 있는 기본 조건이 된다고 생각하고 저는 교권 보호를 위하여 인권옹호관 제도 즉 정부에서 국가인권위의 위상을 갖는 그런 인권옹호관제를 도입하여 포괄적으로 교권을 보호하고 법률적으로 지원하고 또한 치유 회복을 위한 힐링 프로그램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예.
앞서 두 후보께도 같은 질문 드렸습니다. 공교육의 추락, 사교육의 높은 의존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다고 보세요? 네, 전남은 사회 경제적으로 열악하고 취약계층도 많습니다. 인프라도 부족하죠. 예. 또한 지역적 편차도 큽니다. 때문에 각 지역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대책이 마련돼야 합니다. 농어촌, 그리고 도서백지, 구도심학교, 신시가지 말씀입니다. 저는 중요한 것이 공교육 정상화의 핵심은 교사의 열정, 그리고 자발성, 그리고 창의성을 불어넣을 수 있는 그러한 교육 환경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즉 교사들이 교육에만 열중할 수 있는 그러한 환경, 즉 잠부라든지 교육 외적인 일에 동원되는 일이 없어야 되는 것이고요. 또한 학교가 민주적인 공동체가 되어야만이 이러한 자율성과 창의력과 그리고 참여가 높일 수 있다고 봅니다. 예. 두 번째는요. 예. 이제는 교실과 교단 중심 교육 행정이 돼야 됩니다. 실적이라든지 성과라든지 이런 것에 매몰되지 않고 오직 학생을 중심에 놓는, 교실을 중심에 놓는 그러한 교당 중심, 교실 중심의 교육 행정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세 번째는 지역사회와 함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전남 50%에 육박하는 이 작은 학교를 살리는 데 있어서는 이제는 학교나 교육청만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지자체와 함께해야 됩니다. 그래서 학교 속의 지역사회, 지역사회 속의 학교라고 하는 이상을 갖고 지역사회의 인프라와 지역사회 전문 인력이 학교에 함께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렇게 보는 것이 공교육 정상화의 기본 조건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새 후보의 경쟁이 아주 치열합니다. 전남 교육의 미래를 위한 장서궁 후보만의 전략, 공약을 좀 짚어주시죠. 예, 전남 교육의 미래 중요합니다. 저는 교실에 미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실에서 아이들의 창의력, 지성, 인성 모든 게 길러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전남 아이들이 미래사회에 적응하고 역량을 발휘하도록 하는 것은 미래사회 우리 아이들의 생존에 관한 문제라고 합니다.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변화는 혁신을 넘어서 파괴적이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때문에 많은 직업이 사라지고 새로운 직업이 나타나고 이에 따른 소득 불균형 심각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창의적 인재만이 살아남을 수 있다고 보고 창의적 인재를 육성하려면 미래 혁신 역량을 키워야 됩니다. 대표적인 미래 혁신 역량으로 창의력, 비판적 사고력, 협력, 소통 능력을 키우는 교육인데요. 이것은 교사의 전문성이 보장되어야 가능합니다. 저는 교사들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서 자발성과 창의성에 기반한 전문적 학습 공동체를 지원하고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교육학자 존 두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의 아이들을 어제처럼 가르치면 그것은 아이들의 미래를 빼앗는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예. 미래 교육을 향한 전남의 새로운 리더십 그리고 새로운 방법론이 절실히 요청되는 시기입니다. 예. 이제 약 한 1분 40초 정도 남았습니다. 끝으로 지금 라디오를 듣고 계시는 청취자분들, 유권자분들께 한 말씀 남겨주시죠. 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민주진보교육감 단일후보 저 장서궁 전남교육을 혁신하고 미래로 나아가는데 혼신의 힘을 다하고자 합니다. 저는 또한 전국의 민주진보교육감과 연대해서 문재인 교육계획 성공의 견인차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대학 교수 출신 교육감 시대는 이제 8년이면 족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제는 초중등 교육 전문가가 우리 전남 교육을 맡아야 됩니다. 교문 현장이라는 말이 있죠. 교육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 이 말입니다. 초중등 교육 현장 전문가가 전남 교육을 책임져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도민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을 품으면 아이들은 세계를 품습니다. 모든 아이들이 행복하고 모든 아이들이 성공하는 그런 전남 교육을 위해서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장서궁을 기억하고 지지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전남도 교육감 선거에 출마한 장서공 후보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